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차 서울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안 발표, 서울 난리 났네. 라는 주제하에 오늘은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발, 서울시 도시철도가 새로운 10년을 맞이합니다. 라는 그런 발표하에 앞으로 서울시 도시철도는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는 그 발표를 이제 하게 되었죠. 서울시 도시철도를 보면 1974년 8월 15일 날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청량리가 처음으로 개통이 되었고요. 계속 이제 서울 도시철도 계속 발전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화면을 보시면 서울시 지역 낙후도에 대한 이제 조사를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빨간색이 가까울수록 낙후도가 심한 겁니다. 여러분 요 화면을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로 강북 쪽에 나와 있죠. 그리고 서남 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이제 강북 횡단선을 만들고 또 서부선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도 교통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바로 옆에 있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요거를 보시면 경제 논리에 따른 노선 계획에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선도 노선으로 노선 신설 중심에서 이용자 편의까지 생각을 하겠다는 거고 비용은 낮추고 효율을 높이는 네트워크 강화 노선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완성형 도시 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게 이번 서울시 발표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화면 보시면요. 제2차 서울시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안 목표로 보면 지역 균형 발전이 되겠죠. 그리고 철도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해서 해소를 하겠다는 거고 목표는 2028년까지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이기 때문에 비강남권 10개 노선이죠. 그 첫 번째를 보면 경전철 6개 노선 신설 및 보완이 되겠고 두 번째는 경전철 2개 노선 연장을 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지하철 노선 2개를 개량하겠다는 겁니다. 총 사업비는 7조 금액이 이상 들어간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법적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를 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고 주민공청회를 충분히 듣고 국토교통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면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노선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 여기 보면 이제 신규 노선이라고 나와 있죠. 신규 노선을 보면 강북 횡단선이 있고 우이 신설 연장선이 있고 서부선, 남곡선, 면목선, 목동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이 되는 선은 어떤 선이냐라고 하면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빨간색으로 별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북 횡단선 요거 이제 별표가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별표 3개 정도 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2차 도시철도 새로운 10년 계획 요 안에 보면 가장 돈이 되어 보이는 그 철도 노선을 꼽는다면 역시 강북 횡단선이 되겠죠. 그래서 목동부터 상암 DMC, 가재울, 서대문구청, 기름, 흥릉, 청량리 쪽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연장으로 봐도 25.72km입니다. 역사수도 19개 역사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을 본다면 이제 서부선이 되겠죠. 서부선은 세절에서 서울대 입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동선이 되겠죠. 그래서 신월동에서 서부트럭터미널, 그 양천구청, 오목교역, 당상역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라인은 요 3개 정도가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면 향후 10년간으로 본다면 약 71km의 노선을 건설하여 서울시 교통 소외 지역을 촘촘히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사업 구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렸고요.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철도 노선이 이제 된다는 겁니다.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강북 횡단선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그 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형적 여건으로 어려웠던 강북, 동서, 즉 강북 동서가 좀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북을 횡단하는 이런 전철이 생긴다는 거니까 목동부터 해서 청량리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업 구간을 따지면 목동부터 청량리까지고 연장은 25.72km고 역사수도 19개로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요 경유지를 본다면 목동, 등촌동, 월드컵 경기장, 가재울 뉴타운, 명지대, 서대문구청 앞, 홍제, 상명대, 평창동,
국민대, 정릉, 기름, 종암, 올곡, 청량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이 강북의 동서를 연결한다. 그래서 요 라인은 굉장히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명목, 난곡, 목동, 우이, 신설 연장선인데요. 물론 이제 2018년 개혁에도 요 4개 노선에 대해서는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있었죠. 그래서 목동선은 신월동에서 당산동 해가지고 연장이 0.87km. 이건 아니죠. 요거는 서울시에서 좀 오타가 난 것 같고요. 연장 보면 10.87km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역사수는 12개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주요 경유지로 본다면 신월동, 서부트럭터미널, 양천구청, 원목교육, 당산역이 되겠죠. 그리고 면목선이 되겠죠. 사업구간은 청량리에서 신내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연장으로 보면 9.05km가 되고 역사수로 본다면 12개가 생긴다는 겁니다. 주요 경유지로 본다면 청량리, 전논동, 면목역, 우림시장, 중랑구청, 신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곡성이 되겠죠. 요 밑에 난곡성을 보시면 사업구간을 본다면 보라매 공원에서 난향동까지 연결되는 거고 연장으로 따지면 4.13km가 되는 거고 역사수는 5개가 된다는 거고요. 주요 경유지로 본다면 보라매 공원, 신대방역, 난곡동, 난향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회 신설 연장선이 있죠. 사업구간은 솔생공원에서 방학동인데요. 연장으로 보면 3.05km고 역사수로 보면 3개수가 되겠고 주요 경유지로 본다면 우이동과 방학동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이 확보되면서 네트워크 연결성을 강화하는 연장 연결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해가지고요. 이 신림선 부분에 대해서 북부 쪽으로 이렇게 연장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색강에서 이제 서부선 쪽으로 해가지고 연결을 하겠다는 거고 밑에 보시면 서부선 남부 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대 입구에서 이제 서울대 정문까지 이제 연장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 단절되었던 9호선 4단계 강일 연장, 여기서 강일 연장이라는 거는 고독하고 강일까지는 말한 거죠. 조건부 도시철도로 반영하겠다는 건데 이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이란 거죠. 여기 오른편에 보시면 주황색에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구간은 경제적 타당성이 높지 않아서 우리시 도시철도 추진하기는 어려우나 2021년까지 후속 구간인 강일 미사 구간과 함께 광역철도로 지정 추진될 경우에 조건부로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맞아지면 하는 거고 그 조건이 맞아지지 않으면 뭐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다면 저비용으로 시민 이동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급행화 또 직계화 사업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4호선 여기 보면 이제 4호선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 4호선 라인은 좀 급행화 하겠다는 거고 맨 끝에 부분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5호선 직계화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4호선 급행화 효과로 본다면 평균 5 내지 10분이 통행시간이 좀 단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장래 여건 변화 가능성이 있는 노선은 차기 철도망 개혁에서 재검토를 시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후보 노선을 본다면 난곡선 금천 영장이 되겠죠. 밑에 보시면 난양에서 금천구청으로 이제 연장하는 사업, 또 7호선 급행화 부분에 대해서는 장래 여건 변화 가능성이 있는 노선은 이건 차후에 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 뭐 지금 당장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 주도 사업에서 이제 공공 주도 사업으로 사업 방식을 이제 다변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간으로 한다면 사업성을 좀 중점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제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표는 뭐 하나가 되겠죠.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서울 쪽의 분위기가 지금 뭐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서울 쪽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철도 노선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면 분위기가 안 좋은 시장에 그나마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요 철도가 개통된다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얘기는 좀 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지나온 과거를 보더라도 용인 경전철이 개통이 됨으로써 용인 쪽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또한 의정부 경전철로 인해 가지고 의정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뭐 급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따라서
철도가 개통된다고 해서 모든 부동산 가격, 모든 아파트 가격이, 모든 집값이 상승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다만 교통 소외 지역이 이제 철도의 혜택을 본다. 교통이 좀 좋아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값 또한 부동산 가격 또한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어렵고 힘든 요 시기에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약안이 그나마 서울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트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